수십 년 동안 인류는 답을 찾기 위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행성을 추적하거나 우주 잡음 속에서 사라진 신호를 듣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추구했습니다. 알려진 우주의 법칙에 도전하는 존재를 찾으려 했습니다. 어쩌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바로 그것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태양계 역사상 세 번째로 감추된 성간 천체에 대한 일상적인 관측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미스터리로 변했습니다. 3I 아틀라스로 알려진 이 천체는 처음에는 우주 깊은 곳을 여행하는 또 다른 여행자로 보였지만 관측 결과 곧 매우 다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화성 너머의 차가운 지역에서 웹 망원경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사광도, 자연적인 빛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공적인 발광, 해성이나 소행성을 지배하는 물리 법칙을 따르지 않는 빛이었습니다. 어떤 반사나 굴절의 패턴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아무도 소리내어 묻고 싶어하지 않았던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3I 아틀라스는 과연 무엇인가? 초기 발견에서는 태양계 가장자리의 희미한 점으로 나타났으며 어떤 국부 천체도 유지할 수 없는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원래의 항성계에서 쫓겨나 미지의 힘에 의해 우리 쪽으로 던져진 성간 공간에서 온 것이었다. 처음에는 보우무아무아나 보리소프와 유사한 과학적 호기심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곧 뭔가 맞지 않는 점이 있었다. 그 빛은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완벽했다.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가스나 먼지를 방출하는 혜성처럼 변하지 않았다. 폭발도, 그림자도, 잔해도 없었다. 마치 내부에서 빛나는 것처럼 자체 에너지원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지구의 주요 관측소들은 그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그리고 그때 전례 없는 적외선 감도를 지닌 제임스 웹 망원경이 그 천체를 향해 조정되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그 현상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라그랑주 점에서 지구로부터 100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있는 이 망원경은 태양빛이 반사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중심열 방출을 감지했다. 일반적으로 혜성은 태양 복사가 얼음 표면에 반사되면서 빛난다. 그러나 3I 아틀라스는 핵에서 열을 방출했고 이는 알려진 자연물과는 다른 패턴이었다. 신호는 일정하지 않았다. 심장 박동처럼 맥박쳤다. 그 주기는 단순한 우연 이상의 것을 암시했으며 의도를 암시했다. 나사와 유럽우주국, ESA, 과학자들은 일반적인 설명을 찾으려고 시도했습니다. 방사성 붕괴, 내부 마찰, 이국적인 물질 등. 그러나 데이터는 계속해서 모든 이론을 반박했습니다. 점점 더 상상할 수 없는 가능성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물체가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다며 측정이 더 많이 이루어지면서 성간 여행자에 대한 불안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 궤적은 마치 행성의 중력 우물을 피하는 것처럼 미묘하게 경로를 수정하며 통제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회전은 우연의 산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혼란스러운 점은 태양에 가까워질 때 가스나 먼지 꼬리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호 구조물이 그를 열로부터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발견은 알베도 분석에서 나왔다. 알베도는 반사율을 측정한 것이다. 표면의 일부 지역은 빛을 거의 완벽하게 반사했는데 마치 연마된 금속과 비슷했다. 바위도 아니고 얼음도 아니며 먼지도 아니었다. 금속이었다.
새로운 데이터의 충격은 폭발파처럼 과학 공동체를 휩쓸며 경이와 억눌린 두려움이 뒤섞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만약 그 물체가 금속으로 되어 있고 구조가 복잡하며 게다가 자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연적인 형성물이나 단순한 우주 잔해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 태양계에 우연히 놓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술을 마주한 것이다. 순수하고 명백한 기술이었다. 탐사선기라는 단어가 학술 복도에서 속삭이듯이 퍼지기 시작했다. 때로는 너무 크게 발음하면 비이성적인 공포를 일으킬 수 있을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였다. 다른 사람들은 더욱 불안한 용어를 사용했다. 표지, 우주선, 장치. 처음으로 그것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음모론 포럼이나 공상과학 소설만의 영역을 벗어나 은밀하게 공식기관 연구자들 간에 교환되는 암호화된 이메일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으며 그 누구도 알려진 천체물리학의 모든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무언가를 고려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그것이 내뿜는 열에서도, 불규칙한 궤적에서도, 심지어 금속성 광택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발산하는 빛 자체에서 나왔다. 최첨단 망원경으로 수행한 광도 분석은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방출하는 방사선은 매우 좁은 파장 범위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태양 반사의 일반적인 확산이 아니었으며 특정 주파수를 의도적이고 통제된 방식으로 방출한 것이었다. 지구에서는 이런 현상을 인공조명 기술을 통해서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정밀 LED 배열, 레이저 시스템, 우주선 신호 송신기 등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이러한 주파수 중 일부가 우리 위성의 통신 및 유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역과 겹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빛이 아니라 신호, 전송, 암호화된 정보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빛의 강도는 태양광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규칙하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 메커니즘이 실시간으로 밝기를 조절하는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그 성광에는 일정한 리듬과 맥박이 있었으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연스러운 깜빡임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프로그래밍된 의도적인 빛의 춤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변동을 알려진 신호 모델과 비교했을 때 결과는 결정적이지 않았지만 깊은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맥박이 잊은 패턴을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들은 회전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제안했다. 결론은 피할 수 없었다. 그 물체는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수동적이지 않았다.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잃어버린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눈앞에서 작동하고 있었고 아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목적을 따르고 있었다. MIT와 하버드의 공동팀은 전자기 방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수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주파수가 단순한 우주 간섭 같은 잡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기적인 패턴을 분리하기 위해 풀이의 변환을 적용하자 혼돈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정교하여 자연의 산물일 수 없는 반복적인 연속 패턴이었습니다. 이는 어떤 인간의 잊은 코드나 알려진 지구상의 변조와도 일치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지능이 있다는 명백한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미지의 목적지로 메시지를 보내는 성간 부표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텔레메트리, 즉 원점으로의 지속적인 전송이며 우리가 해독하도록 의도되지 않은 정보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가장 불안한 점은 외부가 이 물체를 처음 감지한 날부터 메시지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사마이 아틀라스가 우리와 소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소통하려는 것 같았고, 어쩌면 그 누군가가 이미 응답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여파는 전 세계 우주항공 및 방위기관의 최고 수준까지 빠르게 도달했다. 몇 주 후 한 익명의 기자에게 유출된 기밀 보고서는 나사와 다른 국제기관들이 그 물체가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문서에는 수세기 전에 발사된 무해한 탐사선에서부터 가장 불안한 가능성인 미확인 기원 기술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낙관적인 시각을 옹호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오래된 자동화 탐사선일 수 있으며 사전 프로그램된 임무를 수행하며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목표를 향해 의도 없이 항해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다른 과학자들은 그렇게 온건하지 않았습니다. 신호를 발신한다면 누가 그것을 받는 것일까요? 빛을 내보낸다면 스스로 추진할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설계에 의해 여기 있다면 왜 바로 지금일까요? 보고서는 더욱 불안한 가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단순히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장, 행성 궤도, 심지어 고등 생명체까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외계의 눈이 우리의 행성을 직접 개입하지 않고 연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과학계의 묵묵한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가장 깊은 두려움이 생겼다. 만약 이 물체가 메신저라면 아마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일 수 있으며 이미 다가오고 있는 우주 속 조용하지만 냉혹한 존재일 수도 있다. 그 의도와 범위는 우리 통제 밖에 있다. 연구소, 사무실, 군사기지의 복도에서 울려 퍼지는 질문은 같았다. 우리는 사마이 아틀라스 뒤에 올 것에 대비가 되어 있는가? 사마이 아틀라스의 밝기에 대한 후속 연구는 우리가 이 물체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가설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태양과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밝기 패턴과 일반적인 화학 반응의 부재는 그것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는 시스템이나 표면 아래 숨겨진 광 포획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그것을 둘러싼 먼지, 구름이 우연이 아니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공 구조물을 위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태양 에너지를 수집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이 맞다면 사마이 아틀라스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우주선으로 별과 별 사이를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며 무기한으로 깊은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개념은 이론적인 성간 탐사선 모델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탐사선은 수세기 동안 비활성 상태로 머물도록 설계된 기계로 연구할 가치가 있는 항성계에 접근했을 때만 깨어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태양계가 그 메커니즘을 활성화했다면 그 메시지는 이미 수신된 셈입니다. 국제우주기관들이 답을 찾고 있는 동안 한 가지 진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에 대한 수십 년간의 추측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스템 정치적, 과학적, 철학적은 사마이 아틀라스가 의미할 수 있는 것을 처리할 도구가 부족하다. 공식 성명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프랑스, 일본, 브라질에서 유출된 내부 문서들은 비슷한 결론을 시사했다. 이 물체는 단순한 이상현상이 아닐 수도 있으며 느린 속도의 첫 만남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화에서 가르치는 것과 달리 착륙이나 하늘에서의 갑작스런 출현,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고 오직 데이터와 빛, 침묵만이 존재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날마다 그 천체를 계속 관측하고 있으며 제공하는 모든 답변은 두 개의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접촉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닌 그들의 기준에서의 접촉이다. 조용하고 멀리 있으며 불안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아마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초대가 아니라 감시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아마 이미 우리를 감지했을 수도 있다. 천문학자들이 사마이 아틀라스가 예측 가능한 궤도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그 밝기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태양에 가까워짐에 따른 점진적 증가가 아니라 제임스 웹이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여러 지상 관측소가 확인한 갑작스러운 성광이었다. 물체의 밝기는 2분도 채 되지 않아 거의 40%나 급상승했으며 이후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었습니다. 자연적인 설명으로는 데이터와 맞지 않았습니다. 태양풍과의 상호작용도, 충돌도, 파편화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스위치를 켠 것 같았습니다. 그 성광은 단지 시각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내부 시스템이 작동을 시작한 듯 열 신호도 변화했습니다. 이론가들은 불안한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3I 아틀라스는 활성화 단계에 들어섰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태양에 근접한 영향이나 심지어 우리의 관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밝기 증가가 의도적이었다면 그들의 목적은 우리가 이를 보길 원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번쩍임 직후 여러 우주기관의 궤도 계산에서 추가적인 변화를 감지했다. 3I 아틀라스는 더 이상 정확히 예정된 궤도를 따르지 않았다. 미묘하지만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경로를 약간 틀었다. 중력만으로는 3I 아틀라스의 궤도 변화를 설명할 수 없었다. 가볍고 작은 물체의 미세한 변화를 설명할 때 흔히 언급되는 태양 복사 압력조차도 데이터와 맞지 않았다. 이 편향은 고의적이었다. 더욱 불안했던 것은 그 방향이었다. 태양계 깊숙이 향하고 있었고 지구의 공전 궤도 평면에 가까워지도록 조정된 기울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 물체는 단순히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궤도를 변경한 상태였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를 중력 이상 현상으로 규정하며 신중을 요구했다. 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이 움직임을 의식적인 조작, 어떤 해성이나 암석도 수행한 적 없는 미세한 조정으로 해석했다. 3I 아틀라스가 제한적이라도 추진력이나 항법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단순한 성간 잔해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도를 가진 움직이는 우주선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었다. 물체가 제임스 웹과 허블 망원경의 분광 관측 범위 안으로 들어오자 더 많은 경고 신호를 불러일으킨 원소와 화합물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고반사합금, 히토류,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 주기율표에 한 번도 등재된 적 없는 화합물에 해당하는 흡수 스펙트럼 선들이 발견되었다. 이것들은 누군가가 성간 암석에 얼어붙은 조각에서 기대할 만한 물질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인위적으로 합성되었거나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스펙트럼 프로필 중 하나는 알려진 어떤 화학 과정과도 일치하지 않았지만 양자 재료 실험실에서 제안된 이론적 화합물과 유사했다. 이러한 물질은 강한 자기장이나 극한의 양자 제한 조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이 증거는 두 가지 똑같이 놀라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인간 문명보다 수천 년 앞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대이거나 우리보다 훨씬 발전한 문명에 속한 최근에 매우 진보된 제작자였다.
재료의 성질은 어떤 신호보다도 더 강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 전령자 자체가 인공물이었다. 비자연적 기원의 증거가 쌓이면서 정부와 기관들은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긴급함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관측소 네트워크의 암호화 수준이 강화되었다. 조사팀은 은밀하게 재배치되었다. 여러 대륙에서 위성 재보정이 갑자기 증가했다. 우주 능력을 가진 국가들은 비상계획에 대한 비밀 논의를 시작했다. 한 국제방위 컨소시엄에서 유출된 문서는 3I 아틀라스가 고독한 방문자가 아닐 수 있으며 오히려 탐사선일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 독특한 구조, 안정적인 회전, 그리고 별 사이 거리를 통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능력은 장기 관찰용 탐사선과 일치하는 설계를 나타냈다. 하지만 탐사를 하고 있다면 질문은 무엇을 찾고 있는가? 더 불안한 것은 다음에는 무엇이 올 수 있는가였다. 대학, 천문대, 군사지휘센터에서는 무서운 합의가 형성되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며 이 첫 번째 접촉은 대화가 아닐 수도 있고 평가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추측이 절정에 달했을 때 STI 연구소의 대담한 팀이 아무도 감히 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3I 애트러스의 예상 위치를 직접 겨냥한 라디오 펄스를 송신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보편적인 수학 상수, 주기율표, 그리고 인류의 기본적인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악수, 조심스러운 인사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송신이 또 하나의 무응답 시도로 기록되려던 순간 칠레에 있는 한 모니터링 기지가 이상한 현상을 감지했습니다. 좁은 대역에서 주파수는 벗어났지만 원래 패턴을 완벽하게 반영하도록 동기화된 반환 펄스였습니다. 그것은 언어로 된 메시지도 수동적인 메아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핑, 즉 단순한 반사가 아니라 처리되어 의도적으로 다시 보내진 신호임을 나타낼 만큼 변형이 있는 반환 신호였다. ST 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신호 자체가 아니라 그 타이밍이었다. 응답은 전송 후 정확히 72시간 만에 도착했으며 초 단위까지 일치했다. 이는 무언가가 단순히 우리의 메시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연 시간을 계산하고 의도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반환핑이 탐지된 후 전 세계 관측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그들 사이를 움직이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기술적 이상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제임스 웹, 제임즈 웨브의 적외선 장치는 발사 이후 알려진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얼룩과 변동을 동반한 불규칙한 열 지도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허벨의 자이로스코프 센서는 우주선의 안정된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미세한 흔들림과 미세한 변동을 기록했으며 마치 우주 자체가 그들의 감시하에서 약간 불안정해진 듯했다. 한편 지상 망원경들도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오류나 보정 문제로 치부되던 고장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신뢰할 수 있었던 별 지도들이 어긋나고 픽셀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왜곡되며 데이터 전체가 얼어붙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는 항상 망원경이 3I 아틀라스를 가리킬 때였다. 이는 무작위가 아니었다. 고장은 정확한 분 단위로 동기화된 시간대에 발생했으며 마치 어떤 우주적 크로노미터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금지된 것을 결정하는 것 같았다.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우주를 보는 방식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느낌이 과학자, 팀 사이에 점점 퍼지기 시작했다. 유럽 우주국, 유러피언 스페이스 에이전시, 내 비밀 작전 싱크탱크에서 소름 끼치는 이론이 제기되었다.
그 물체는 단순히 신호를 발신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찰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었다. 의도가 있었다. 우연히 방문한 존재는 숨어있지 않다. 탐험가는 숨어있을 수 있다. 만약 사마이 아틀라스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과 그 시점을 조종할 수 있다면 관찰한다는 개념 자체가 뒤바뀌게 된다. 우리가 보는 눈이 아니라 철저하고 의식적인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침묵. 신호 사건과 기술적 결함 이후 며칠 동안 제임스 웹의 업데이트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연되었고 데이터는 제한된 채널로 전달되었으며 공개 기록은 차단되었다. 유럽 우주국은 장비 재조정에 관한 모호한 성명을 발표한 반면 나사는 단순히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사마이 애트러스의 움직임을 주목하던 가장 권위 있는 과학 저널조차 논문을 철회하고 중립적인 요약을 게재하며 핵심 세부 사항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한때 자유롭고 글로벌했던 정보는 점점 압축되고 걸러지며 본질적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천체물리학 커뮤니티는 분열되었다. 일부는 낙관적인 관점을 옹호했다. 즉, 우주 관련 기관들이 발견을 세계에 발표하기 전에 확인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이들은 훨씬 더 회의적이었고 더 음침한 무언가를 의심했다. 즉, 진실은 이미 확인되었지만 대중과 독립 언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원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려던 몇 안 되는 독립 천문대들은 곧 루머, 추측적 분석, 의도적인 허위 정보의 물결에 압도되었다. 전 세계적인 과학적 미스터리로 시작된 일이 전략적 자산으로 변모한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정부가 발견을 기밀로 분류할 때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고 증인 없이 조용히 죽는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 무엇을 실제로 관찰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천문학자, 수학자, 패턴 인식 전문가들의 연합은 확률 이론과 통계 분석의 고급 기법에 의지했다. 그들은 더 이상 소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의도의 증거를 찾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가장 당혹스러운 패턴이 나타났다. 사마이 아틀라스가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궤적은 처음 보기에는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행성 위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피보나치 수열에 기반한 완벽한 나선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이 구조는 자연 전반에 존재하는 고대의 기하학으로 나우리투스 조개의 형태에서 은하의 배치까지 발견됩니다. 또한 항로 수정의 시점, 빛의 섬광, 그리고 반환 신호 자체가 소수 수열과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계산된 듯 보였고 모든 신호는 계획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물체가 아니라 행동, 궤적, 시간으로 암호화된 메시지였습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금기된 생각을 속삭이기 시작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탐사선이 아니라 상징이나 소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의도적인 행위와 수학적 패턴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메시지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관찰만으로 그 조용한 소통의 첫 단어를 막 읽은 셈이었다. 혼란이 가라앉자 불안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단순한 바위나 성간 파편이었던 적이 없었다. 인공적인 빛의 방출부터 돌아오는 신호, 표면에서 탐지된 이국적인 물질, 그리고 계산된 경로의 정확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불편한 결론을 가리켰다.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혼자가 아니었으며 어쩌면 애초에 알아서는 안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은하의 새벽을 연구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마치 우리를 관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되고 의도적이며 감시하는 존재로 먼 별자리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주 이웃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은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정보를 부인하고 데이터는 보류되며 세상은 여전히 무지합니다. 그러나 일부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빛을 따라가고 궤적을 기록했으며 이제 가장 이성적인 사람들조차 괴롭히는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마이 아틀라스는 단순히 우리 작은 세계를 기록하다가 여행을 계속하는 탐사자에 불과했을까? 아니면 수많은 것들 중 첫 번째였을까? 전조였을까? 더 큰 무언가를 위한 길을 열기 위해 보내진 탐사선으로 전진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결국 사마이 아틀라스가 기계였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와서 보고 반응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차갑고 영원한 어둠의 어딘가에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관심으로 우리의 푸른 행성을 관찰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카운트다운은 아마 이미 시작되었을 것이고 우주는 사마이 아틀라스가 보여준 정확한 수학적 정밀함으로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우리는 중심이 아니다. 우리는 관찰받고 있는 존재이다.